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밴드에서 알파균을 검색해 주세요. 중국, 러시아 첫 고속 전철 교량 개통 임박했습니다. 한지숙 헤럴드 경제 기자입니다. 중국, 러시아 무역의 주요 항구인 헤이어시는 러시아로부터 철강과 천연가스뿐 아니라 콩, 초콜릿, 꿀과 아이스크림 등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기계류, 의류,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러시아 리즈넬 린스코예와 헤이룽장 국경도시인 퉁장을 연결하는 퉁장 리즈넬 린스코에 철교가 개통됐다. 양국의 첫 번째 국경철도 교량이다. 헤이어시와 블라고 베셴스크를 연결하는 세계 최초로 국경을 넘나드는 케이블카 건설이 지난 8월에 시작됐다고 하네요. 헤럴드 경제 김성미 기자입니다. 주인 찾은 다나와 플랫폼 강화 기대 에디슨 모터스도 쌍용차 인수 유력하다고 하네요. MBK 파트너스의 후속 참여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MBK 파트너스는 올해 투자의 수는 활발했지만 신규 투자 건은 거의 성사되지 않았는데 MBK 파트너스는 코리아 센터의 다나와 인수 완료 직후 추진될 유상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MBK 파트너스가 코리아 센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다나와를 비롯한 전자상 거래 분야 시너지를 낸다는 전략이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인 홈플러스에 더해 이커머스 사업의 진출,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짜 배당주 매입 적기 언제입니까? 12월 중순이 최적이라고 하네요. 김연경 헤럴드 경제 기자입니다. 자, 종목별로 삼성증권, 금호석유 등의 초고 배당이 예상되고요. 퀀투와이즈 KB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8.4%, 금호석유 7%, 비엔키 금융주규주 6.5% 등의 배당 수익률도 높게 측정되고 있네요. 직원 300명 중 100명이 창업하고 나갔다. 도대체 무슨 회사입니까? 전범주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회사 설립 10년 후 메디슨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조직원 상당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들고 사내 벤처 형태로 실험 창업에 돌입했다. 메디슨 직원 300명 중 100여 명의 기업가가 창업했다고 하네요. DTNC, 규격인증, 메디아나 메가이CS, 환자 감사 장치, 뷰웍스, 엑선 영상 장치, 비트컴퓨터, 의료정보 솔루션, CU 메디컬, 자동 제세 동기, 아이센스,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JVM, 리메드 등 상장사만 10곳에 이르네요. 삼성생명 주식 2,200억, 시간 외 대량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강우석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2,200억 원에 육박하는 삼성생명 주식이 시간 외 대량 매매 블록딜로 팔렸는데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이 상속세 마련차 매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일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삼성생명 지분 1.73% 345만 9,940주를 블록딜 시장에서 처분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주당 62,500원으로 거래 당일 종가 대비 4.5% 높았죠. 총 2,188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셈인데요. KB증권과 JP모건이 블록딜 실무를 함께 맡았습니다. 공무원 출신 무더기 합격, 세무사 시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홍주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지난 9월에 실시된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151명으로 전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됩니다. 세무공무원 출신은 세법학 과목 시험 면제받는데 올해 시험에서 세법학 난도가 높아 과락하는 응시생이 많아지면서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의 합격률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시험 면제 특혜를 누리는 공무원 출신들이 젊은 세대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회계학 1, 2부, 세법학 1, 2부 등 총 4과목으로 구성되죠. 금융문맹 미래세대 교육 강화해야, 이지은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실제 한국과 다른 나라
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한데요. 영국은 11세부터 정규 과목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교육기구인 금융교육연합회의 퍼스널 파이낸스 에듀케이션 그룹에서는 학생 대상 금융교육, 교사 대상 교육지원 및 금융교재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문맹태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학교에 금융 국과목을 추가하는 등 법령으로 조기 경제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의 금융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되지 않은 채 사회탐구와 같은 다른 과목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지는데 그치고 있죠. 셀트리온소 꿈꾼 3D 프린팅, 의료의 미래를 바꾼다고 하네요. 유석환 머니투데이 기자인데요. 자, 유 대표는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과의 인연은 대우자동차 때부터 시작했다고 돌아봤고요. 그는 20여 년 대우자동차에 몸담으며 유럽본부 폴란드 법인 최고 운영 책임자 COO를 지냈죠.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타이코 인터내셔널 아테 총괄 수석 부서장으로 일했고요. 이후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요청으로 셀트리온을 옮겨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사업이 자리를 잡자 2012년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네요. 본캐보다 잘 나가는 부캐 윤활루의 반란 머니에스 이한듬 기자입니다. 자, 윤활기울이 화기를 띠면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국내 정유사들의 윤활유 실적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깨막형인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분기 윤활유 부문에서 매출 9,122억 원, 영업이익 3,293억 원을 거뒀죠. 윤활유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6.4% 증가한 것이자 본업인 정유업의 영업이익 2,906억 원을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GS칼텍스 윤활기운 부분의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72.9% 증가한 1,747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전체 영업이익 3,979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9% 수준입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밴드에서 알파균을 검색해 주세요.